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막판에 상승세를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연속적인 기대감이 나와줬고요. 거기에 대한 상승 기대감들은 일단 화이자에서 백신에 대한 임상을 시작했다라는 첫 번째 재료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경제활동이 재개가 된다라는 거, 지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또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러한 기대감들이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기대감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유가의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유가도 상승세를 보였죠. 전체적으로 호재가 악재를 조금 누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요. 상황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 양상을 보였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과연 돌아올 것인가? 자, 외국인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매수로 전환이 될 것인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의 움직임들이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또 외국인들은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여기에서 발목을 잡히는 그 주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롱숏 펀드인데요. 롱숏 펀드의 수익률이 예전 같지 못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매도로 얼마나 헤쳐먹었던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지금 현재 롱숏 펀드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동안 해왔었는지, 또 여기에 대한 타격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정상적인 일과로 돌아오시겠죠?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장을 조금 제대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휴 동안에도 뭐 재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5월 4일을 제외하고 난다라면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증시가 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오랜만에 복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내용들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일단 호재성 재료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연휴 중간에는 악재성 재료로 출렁거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뉴욕 지수가 이제 연 이틀 때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다시 호재가 악재를 누르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에 대한 부분만 일단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 자체가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틀 연속 주가가 내렸다 또는 이틀 연속 주가가 올랐다, 이 부분도 전부 다 하나의 그 과정 속에 속해 있는 모양새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악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 정부가 중국에게 이게 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중국이 맞받아치면서 뭐 우리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든지, 또 미친 것 같다, 네, 거의 그런 표정이었죠. 미친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게 되면서 미중 간의 이제 갈등, 대립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린 내용은 뭐였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하나의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흐름들보다도 뭐 또 책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만큼 손해봤으니까 너희들이 손해배상을 이만큼 내놔 라고 미국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을 해주기보다는 일단은 뭐 무역적인 부분에서 뭐 조금 더 사준다라든지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좋게 흘러가자,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재가 일단은 살짝 덮어진 상태고요. 대신에 이제 호재성 재료가 좀 나타난 게 뭐냐면 백신에 대한 임상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이자죠. 네, 독일 기업 화이자가 일단 임상 시험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신속하며
협력적으로 발전하기도 바란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4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에 임상전 연구에서 임상시험으로 넘어간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미국에서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 임상시험은요. 18세에서 55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1단계 시험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고령자를 집단으로 한 대상시험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인원까지도 자세하게 좀 나왔네요. 360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같은 경우 그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치료에 대한 그 성과들이 급하게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지금 1일부터 긴급적으로 이제 일부 환자들에게 허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최초로 렘데시비르가 일단 치료제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일단 보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기 개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임상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래서 뭐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실험에 9월부터 착수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뭐 내년 1분기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이 백신에 대한 그 연구 또는 임상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내년쯤 되어야지만이 이런 백신과 백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확실시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대증 치료일 수도 있겠고요. 이제 타겟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시될 것이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그 확산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방역 활동에 당분간은 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당장 이제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 또 뭐 추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경제 활동의 재개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는 이미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되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이번 달에 거의 대부분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렇게 좀 심하게 그 진행이 됐었던 그런 쪽에서도 이제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 즉 보고서를 계속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보고서 측면에서 이번에 좀 그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받았죠.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면 이게 그 이번 1분기, 2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거의 정확하게 맞춰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모건 스탠리와 그 골드만삭스가 나온 이 경제 보고서가 상당히 신뢰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바닥을 지나간다는 이 신호 자체도 상당히 시장에서 신뢰도를 많이 얻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지표들에 근거하면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경제는 이미 2월 달에 바닥을 쳤다. 유로 지역은 4월에 저점을 지나고 있고 미국도 4월 말에 이것을 뒤따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 즉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경제지표라는 부분들은 지금 상황이 나빴다라면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2분기 내내 성장성이나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나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증시 같은 경우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죠. 일단 선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바닥을 지난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기대감이 빵 하고 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경제 상황은 이미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호재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원유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써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20%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WTI가 지금 24.56달러로 장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뭐 일단 6월물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이들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6월물이 원래 20달러인가 25달러인가에서 시작했었죠. 그래서 좀 내려갔다가 다시 그 가격을 회복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4달러를 회복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정상 가격이 하기 좀 그렇고요. 원래의 그 6월물 가격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그 수요의 어떤 그 재개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경제 활동이 그만큼 시작에 대한 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꽉 묶여 있었다가 이제 풀리게 되니까 이제 저장고에 대한 그런 그 수요도 어느 정도는 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시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유가가 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그동안 유가와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만 조금 기회적인 부분들이 좀 안 좋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뭐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그동안 괴롭혔었던 악재들이 전부 다 호재로 또 바뀌고 있는 느낌이라서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뉴욕 증시가 마지막에 살짝 꺾였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뭐 지수가 마냥 올라간다는 낙관적인 부분보다도 여전히 경계성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은 하셔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 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돌아올 것인가.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매도세를 좀 보이면서 3월에는 코스피에서만 12조 원을 매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4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도만 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팔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매도세가 아주 그 집중됐었던 그런 시기에서부터 점점점 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월달 들어서서 물론 이제 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매도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매수와 매도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또 나오기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4월 말 정도 시점 되면서부터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조금씩 보여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휴 전만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들의 뭐 쌍끌이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나타나기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분석들이 되고도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들어오는 모습들이 이렇게 뭐 과연 낙관적으로 계속 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죠.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좀 되기도 하는 건데 환율은 또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환율은 또다시 올라갈 테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설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어가는 과정이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가 깔리게 된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낙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분석가들이죠. 이제 대신증권연구원 같은 경우는 2분기 한국 수출이 약간 고비를 맞을 것이다. 근데 뭐 사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 경제 활동의 재개라든지 그다음에 경기가 바닥을 찍고 점점 상승화되는 부분들이 당장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은 나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더하기를 해가지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좀 했다. 자, 실제로 5월 4일 날 외국인들이 1조 가까이 9,500억 매도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매도를 그 정도 많이 때렸다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 외국인들의 이 매매가 어떻게 변화가 될런지 좀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개인들의 매매가 지난 5월 4일 날 이제 인버스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레버리지 쪽으로 갈아탔는데 오늘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엿먹이고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포인트가 좀 되겠네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매매에 아주 활발하고 포지션들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가 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5월 달에도 적극적이진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좀 들어와 줘야지 시장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는데, 조금은 아쉬운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당분간은 이제 뭐 적극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일단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최악의 국면이 지나섰고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를 더 확장하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는 입장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공매도 금지에 발목 잡힌 롱숏 펀드 수익률이 주춤하다. 지수가 12% 올랐지만 롱숏 펀드는 3%밖에 못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만 딱 보면은요, 간단한 거예요. 그동안 롱숏 펀드가 그동안 공매도를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나 지금 이 얘기하면서 약간 흥분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롱숏 펀드라는 것 자체가요, 롱이 뭐예요? 롱은 매수거든요. 그 다음에 숏은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 롱 전략은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숏,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차익을 남기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롱숏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주식을 매수는 하죠. 이제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를 하긴 하는데 고평가된 주식이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공매도를 때렸단 말이에요.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 근데 이거를 지금 거꾸로 쓴 그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매도 먼저 때리고 매수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잘 보세요. 지금 문제가 됐었던 것이 뭐였냐면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이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차익 실현해야 되잖아요. 차익 실현하는데 그냥 차익 실현만 하기 좀 아까운 거야. 그래서 거기다 대고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때 공매도를 조금 때려 놓습니다. 공매도를 조금 때려놓으면 공매도 평단가가 위쪽에 형성되겠죠.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을 해요.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밑으로 밀리겠죠. 밀리면서 나는 차익 실현을 매수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을 챙기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때려놓은 것에 대해서 다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서 공매도가 밑까지 뚝 떨어지게 되면 공매도 어떻게 돼요? 환매를 다시 해줘야 되죠. 공매도 환매를 할 때 매수를 미리 또 들어가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매도 환매와 매수가 들어간 거 같이 합쳐져가지고 단기적 급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개인들은 여기에 그냥 계속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롱숏 펀드라는 부분들이 수익을 계속해서 냈었고 또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었다라고 지금 딱 드러난 부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냥 고요를 빨아먹는 일이었냐 이렇게 좀 심하게라도 얘기를 좀 해보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롱숏 펀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용사들이 하는 거라서 최근에 이제 법이 조금 이렇게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 나오니까 이 공매도, 개별 주식에 대한 공매도보다도 이제 지수 선물을 활용한 그런 쪽으로 많이 전략을 갈아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제 훅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거죠.
다만 이제 헤지펀드 같은 경우들은 조금 더 강하게 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은 지금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은 이제 공매도가 풀리는 9월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롱숏 펀드의 수익률, 그 다음에 현재 상황 이런 것들만 참고해 보더라도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얼마나 이것이 불합리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좀 더 많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니까 주가의 어떤 부분들이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올려놓기만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계속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건 역시도 문제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기능으로 공매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거는 네, 그냥 극명하게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라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런 길들을 많이 열어줘야 된다. 공평하게 가자.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논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이제 일단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주가의 어떤 하락 쪽에 대한 방어가 좀 잘 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랠리도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롱숏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나쁘게 나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방증해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 본다라면 요 공매도 금지가 증시를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는 하나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겠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해 줬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살짝 네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뭐 시장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따로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화이자의 백신 임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경제활동 재개,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줬고요.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이야기는 또 수면 아래로 쑥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악재보다 호재가 더 부각된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매도를 하기만 했는데 과연 매수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분석에 대해서는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춤거리고 있다라는 거,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경제 활동에 대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바닥을 통과하겠다는 부분도 역시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이제는 좀 돌려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악의 국면 지나고 매도를 멈췄다라는 것은 상승세로, 즉 매수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9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롱숏 펀드의 수익률이 엉망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은 단적으로 그동안 공매도에 얼마나 좀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9월달까지는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가 돼서 이 개별 주식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하방으로의 어떤 포지션들을 좀 막아낼 수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부동산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도 많이 있겠고요. 이렇게 증시 쪽으로 몰려드는 자금들이 공매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주가를 밀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찬바람 불 때까지는 증시의 상승 랠리가 더 계속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러날 것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네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시장의 운용 원리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규칙을 모르고서 어떻게 브릿지 게임을 할 수 있겠고, 상대의 수를 읽지 못하면서 어떻게 체스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네, 주식을 알지 못하고 또 벌이하는 방법, 시장을 읽는 방법을 모르고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시황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셔야 되는 것들은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런 것들을 아예 멀리 해버린다라면 여러분들이 시장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이런 경제 뉴스들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예측은 빼고 객관적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볼 때 항상 그 뉴스에 포함되어 있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요.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많이들 연습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중요한 뉴스와 중요하지 않은 뉴스 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달해 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